오늘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지인하고 간단하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들었어요.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용만 하고 별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이제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냐? 그랬더니 안 본다는 거예요. TV가 없고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짝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아, 저도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은 드라마나 이제 그 기준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통 제가 보는 패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첫 회를 보고 마지막 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거는 일종의 소설 한 권을 읽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극작가가 이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극작가가 누구 제가 아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면은 찾아보죠. 그분이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쓰셨는지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트레일러나 아니면 그 드라마의 그 기본 그 뭐죠? 뭐 디스크립션을 이제 좀 보는데 왜 이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시간이 되면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픽션과 non 픽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도 non 픽션이 있고 이제 픽션이 있는데 너무 픽션만 읽는 분이 있고 너무 non 픽션만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이야기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non 픽션은 난리지를 중심으로 한 지식을 중심으로 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그 non 픽션 안에도 지식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에 그 저자의 그 의도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사이트 자기의 개인 그 감정이라든지 정서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통찰이 들어가 있고 이제 철학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종의 그 사람의 그 관점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픽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그런 문학류를 우리가 픽션이라 그러는데 그 줄거리가 있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설은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머리로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멘탈 무비를 보는 거고요. 멘탈 무비라 그러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하는 그 영상이죠. 떠오르는 그러니까 글을 결국 그게 이제 컴프리hension인데 이해력인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글자를 아이들이 읽으면서 아니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읽으면서 글자를 읽으면 한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 안에서 보여지는 게 이제 머리로 그림이 그려져야지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문방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작은 아이, 남자아이가 문방구에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철수는 문방구에 들어갔어요. 뭐 그래서 뭐 크레용과 뭐와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그림이 연상이 돼야 아이들이 그 장면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제 이해하는 건데 이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그 안에 행간의 의미들을
보고 느끼고 해야지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라고, 영화는 너무 짧아서 깊게 이렇게 그걸 묘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좋아요. 드라마는 그 1시간 동안, 뭐 요즘은 1시간이 넘는 것들도 있지만 그 1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끄는데 사실 1시간 동안에 그 사건, 사고는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럼 많은 대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대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는 사람을 배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포트레되는 그 인간 한 개 한 개 한 그 사람, 그 다음에 인생사를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삶만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 정도 알지만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가 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한테 뭐가 중요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나 아니면 뭐 속상한 이야기 이런 거는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 구구절절한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작가가 우리한테는 다 알려주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어떤 관계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깊이 있게 그거를 무슨 사건 막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뭐 암투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봐요. 왜냐면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착한 사람이 별로 안 나와. 그죠? 나쁜 사람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 왜 인성이 저렇게 안 좋은가를 이해하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침 드라마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막 인간의 탐욕 뭐 많이 이제 제가 아침 드라마를 본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 때 아침 드라마를 가지고 무슨 좀 질 낮은 뭐 드라마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사람의 어떤 깊이보다는 사건 사고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안 해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막 귀찮고 아니면 바빠서 이제 뭐 시장 같은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건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중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막 일하시면서 설거지하면서 보면은 그 드라마들은 뒤에 그냥 사건 사고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의 이제 일반 그 뭐 이렇게 요일에 2편씩 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이렇게 좋은 드라마들을 보면 좋은 작가들이 쓴 드라마들을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사람을 알 수 있고 인간의 고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그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의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 드라마는 또 내가 살아보지 않은 프랑스 사람들의 그 문화, 그 사람의 인간관계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사람들의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훨씬 이해를 잘하겠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만일에 이거를 본다면은 조금 그런 어떤 막 그냥 줄거리상에서 이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왜 도스토예프스키의 무슨 소설들 그 유명한 옛날에 그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속에 철학을 배우고 그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인간사와 인간 유형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모럴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거기서 윤리를 배우고 사람 사는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면 어떤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 깊이를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주 그냥 젊은 친구들의 거기에 뭐 고등학교 아이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응답하라 1988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잠깐 여자들 갱년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조용히 왜냐하면 그런 모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그 1988에 나오는 그 여인의 갱년기 때에 그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몸으로 행동으로만 보여주잖아요. 그 몸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마음을 읽잖아요. 그죠? 마음을 읽고 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만일에 어떤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지금 갱년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아내가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죠? 남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을 거기서 표출을 하면 우리가 많은 100마디 얘기보다도 그 한 장면에서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그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왜냐면 이제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심리학 쪽에 이렇게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왜냐하면 훨씬 이야기가 쉽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보면서 한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시청자들을 전부 다 이제 보는 사람들을 그 관람자들을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놔주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천천히 관찰을 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 인물들의 관계도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하면은 아마 많은 거를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나면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이제 배운 거는 제가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부모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이 사랑의 러블라인에 엄청 관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혼을 해라 말아라 이 사람하고 해라 저 사람하고 해라. 그런데 사실 누구나 얘기하지만 부모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딸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이제 고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 딸이 데이트하는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를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람의 고민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안 해본 부모는 결국에는 외적인 거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나를 한번 찾아왔을 때 내가 두 번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인상, 느낌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80%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그 사람과 가볍게 몇 번 만났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만 가지고 내 사위가 될 사람, 내 며느리가 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까지도 한국 부모님들이 엄청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면서 정말 서럽게 결혼을 했지만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을 마음껏 못 받고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축복을 못 받더라도 이제 해야 되지만은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을 했지만 좋게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거를 한 번도 의심을 하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다는 내 감정만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그거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절대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짝에 대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아이들만큼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보고 내가 알지 않는 한에서 나의 이유를 말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왔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일에 드라마를 안 봤으면은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랑 똑같이 저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안 봤으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사춘기가 되어가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내 이제 양육자의 자리에서 이제 옮겨 앉아야 된다는 바이스탠더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직접적으로 막 아이한테 하면서 아이를 키웠지만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들어가면 내가 이제 딱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부모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아이들 같다고, 롤러코스터.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부모가 같이 거기 올라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 된다고, 아이들과 같이. 부모는 옆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딱 바이스탠더, 영어로 이제 바이스탠더라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미리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듣지만은 그걸 갖다 총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는 어린 아이서부터 자라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드라마도 있고, 그죠? 보여주면서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가는 관계도 있고, 또 아이와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막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고 배우는 거잖아요. 느끼고 배워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는 걸 거기서 배우지를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좋은 드라마, 그죠? 그런 것들을, 삶의 어떤 깊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25th, 21st, 그러니까 그게 아마 25, 21, 뭐그 아이들, 젊은 아이들 이제 드라마인데, 정말 거기에 대사가 너무 좋은 대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제 방 안에서 제가 저와의 이제 씨름을 하면서, 저와의 싸움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힘듦, 그다 이런 것들을 거기서, 그래, 내 노력은 나만 아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어린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펜싱 선수가 그 말을 내가 딱 하는데, 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제 엄마와의 갈등 속에서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엄마. 그러니까 자기의 겉모습의 행동만 보고 엄마가 판단하고, 그럼 엄마의 역할을 보잖아요. 엄마, 그 드라마를 만약에 엄마들이 본다면은, 아,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아이에게 말을, 그 아이의 속을 모르면서, 그죠? 아이가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그렇게 막 떠들고 얘기한다 그래서 맨날 놀고만 다니고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쉽게 재단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아이가 말하는, 나의 노력은 나만 아니까, 이 말도 되지만은, 나는 나의 노력을 아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니까 상처받지 말자. 그 아이가 뭐예요? 엄마의 그런 시니컬한 말을, 셀캐스틱한 말을 통해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아이잖아요. 자기를 보듬을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저 엄마 밑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구나. 저 아이는 그 운동이라는 그 힘든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펜싱이라든 우리가 운동들 중에서 그룹 스포츠가 있고 혼자 겪어내야 되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 뭐 수영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그야말로 펜싱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거는 혼자서 겪어내면서 혼자서 해야 되는 스포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스포츠죠. 그죠? 자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축구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팀워크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키운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되고, 나는 아이에게서 부모로서 어떤 입장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야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하면서 피로
나눈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과 어른이 돼서 만난 그 남녀,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결국엔 나중에 가면 이제 아이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고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갈등들, 그다음에 또 친구와의 갈등들, 그다음에 친척과의 갈등, 전부 다 세상사가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외로움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거에서 외로움이지만 또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서 그 기대 속에서 또 느껴지는 외로움도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런 데서 좀 배울 수 있다는 게 많이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드라마를 보면서 그야말로 시간 낭비하고 내가 외로운 시간 조금 채우고 뭐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힘들어서 머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 일을 하다가 그럴 때 그럼 이제 세상을 좀 배워볼까? 그러면서 제가 드라마를 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것밖에 못 보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그전에는 이제 미국 스토리들, 외국 스토리만 보다가 한국 스토리들은 이제 간간히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나 이런 다른 나라 이야기나 한번 우리의 그 관점을 퍼스펙티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바꿔서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